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공부용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지주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이후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마스터하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환경기사인데요. 주요 상장사들이 잇따라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로 서둘러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은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22년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일단 기억해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지주사의 개념, 지주사의 종류, 지주사 저평가 원인, 과거 사례 분석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주사가 무엇이냐? 지주회사는 보통 회사 이름에 뭐뭐 지주나 뭐뭐 홀딩스라는 이름이 많은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준으로 정의를 하면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가 됩니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모회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은 200% 미만을 유지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서 상장회사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되었고,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는 세법상의 규율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주사의 특징으로는 자산가치 대비 낮은 시가총액으로 거래되며 시장에서는 만년 저평가를 받아 대부분 저 PBR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주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먼저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화입니다. 이전에 대기업들의 순환 출자는 서로의 지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복잡했지만 지주사 체제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회사 한 곳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파산하더라도 지주사의 지분 가치에만 손해가 있으며 다른 자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 출자 구조를 보면 인적 분할 후 공개 매수 방식으로 현물을 출자하며 대주주는 자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출자 구조가 단순하게 됩니다. 또 시가총액이 낮다는 특성상 적은 자본으로 자연스럽게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 있고, 대주주는 늘어난 지주회사 지분으로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최대 세율인 50%를 상속세로 납부하더라도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지주사의 지분 확보에만 집중하면 되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데 있어 수월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에 용이하며, 지주사는 자회사 주식을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적대적 M&A로부터 자회사를 보호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가 된다고 하네요. 단점으로는 더블 카운팅, 수급 열의, 재무 지원 부담 등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왜곡되며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아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지주사로 전환 시 자회사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지분율이 낮은 경우 지분율 확보를 위해 많은 초기 자금이 필요하며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경영권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자회사보다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주회사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1987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당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1997년 IMF 당시에 대기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했고 정부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배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지주사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고 2003년
LG그룹이 국내 최초로 지주사 체제를 정립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까지 164개의 지주사가 존재하며 우측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주사의 전환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주회사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기존 회사의 지주회사가 될 회사 A와 사업을 직접 하는 사업회사가 될 회사 B를 인적 분할하는 겁니다. 2단계는 A사가 B사의 지분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만들며 A사는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인적 분할이라는 법률상 합병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하나의 회사를 A, B 두 회사로 나눠 별개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적 분할을 설명하자면 인적 분할이란 법률상 합병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하나의 회사를 A, B 두 회사로 나눠 별개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주 구성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회사 주식 100주를 갖고 있던 주주는 A사 주식 100주, B사 주식 100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주들 입장에선 신규 주식을 공짜로 얻는 효과라 호재로 여겨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 매수는 주식 교환 방식으로 자회사인 B사 주식을 주면 지주회사 A사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 줍니다. 즉 유상증자 또는 현물 출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B사 지분 30%를 모두 A사로 주고 A사의 신주를 받게 됩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교환 비율이 1대1은 아니지만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1대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주주의 A사 지분율은 2배 늘어나 60%가 되고 A사는 B사의 지분을 30% 갖게 됩니다. 이때 일반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잘 응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만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공개 매수 시점까지 자회사가 될 B사 주가는 오르고 지주회사가 될 A사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주들은 대주주가 어떻게든 싸게 사려는 지주회사 주식보다는 사업으로 돈을 벌 사업회사 주식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 설명드린 것이 한눈에 이해가 될 텐데요. 물론 지주사 전환을 하는 모든 기업의 주가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할 이후 자회사의 주가가 급등, 지주사의 주가는 급락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다음은 최근에 인적 분할과 공개 매수가 있었던 지주회사인 DL과 자회사인 DLENC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월 25일 대림산업이 DL과 DLENC로 인적 분할 후 재상장되었습니다. DL과 DLENC는 상장 후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점차 우상향하다가 21년 5월 12일 DL에서 DLENC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이후 DL의 주가는 하락 및 횡보를 지속하고 DLENC의 주가는 횡보 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들이 지주사로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주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ESG 활성화입니다. 여러분들 ESG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ESG는 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공헌, social, 지배구조, government의 약자로 ESG 경영은 기업의 환경보호, 사회공헌과 함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ESG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ESG 등급에 따라 기업을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의 자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도 이러한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G 요소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친화 정책을 강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세법 개정으로 22년부터 지주사 전환 장기를 위해 시행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신문기사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존에는 대주주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을 경우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금 납부를 지주사 지분 매각까지 무기한 미룰 수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주사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세 면제에 가까운 혜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이런 과세 이연 혜택이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올해 말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입니다. 이 중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령도 개정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에서 개정 후 30%, 비상장 50%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설립 및 전환 지주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지주회사들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영어 약자로 CVC라고 하는데요. 이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되어 금산분리 원칙이 약화되었습니다. CVC의 활성화는 계열사와 시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원활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CVC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룹사의 사업 방향성 확인하거나 IPO를 통한 밸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주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주사의 밸류는 총 자산 가치에서 적정 NAV를 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애널리스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주사 차원에서 보유한 부동산 임대 수익, 브랜드 사용료가 있다면 해당 현금 흐름을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서 현가화하여 산출합니다. 순자산 가치 NAV는 기업이 정산될 때 회사의 자산이 주당 얼마만큼 남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총자산가치, 그 다음에 영업가치, 총자산가 영업가치하고 상장가치, 지분가치, 시장 지분가치를 합한 게 총자산가치이고요. 순차익금 뺀 것을 말합니다. 적정가치는 NAV 곱하기 할인율 나누기 유통주식수입니다. 할인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애널리스트마다 다르지만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상장 지주사 평균 할인율을 18.8%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주사가 왜 이렇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저평가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평가 원인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상에 가치평가한 것을 예시로 보기 위해 SK밸류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SK의 NAV는 그게 SK 지주회사입니다. SK NAV는 상장사 지분가치 2조 5,657억 원 더하기 비상장 지분가치 1조 2,889억 원 여기서 자체 사업 브랜드 로열티 임대료가 포함된 자체 사업 3,590억 그리고 순차입금 6,905억 원을 한 결과 3조 5,232억 원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50%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NAV와 곱하면 1조 7,616억 원이 됩니다. 이를 유통주식 5,230만 6,892조로 나누면 적정주가 34만 원이 산출됩니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주가가 26만 9,500원임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이유로 26.2%의 상승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나오니까 아주 어렵죠?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21년 주요 지주회사의 PBR을 보면 대부분 저 PBR로 아주 저렴해 보입니다. 지주사가 저평가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과도한 저평가는 오히려 자회사 대비 수급 우위로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FM 가이드 자료를 보면 주요 지주사들의 올해 실적 전망은 아주 좋고 현 주가와 목표 주가도 비교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고려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지주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지주사는 크게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순수 지주회사는 독자 사업 없이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며 배당금이나 임대료, 상표권이 주 수입원입니다. 주로 자회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순수 지주에 투자했을 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지주와 비교했을 때 NAV 할인율을 높게 적용받습니다. 자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으니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죠. 대표적으로 일진홀딩스 그리고 샘표 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하자면 하나금융지주,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들도 순수 지주회사에 포함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순수 지주인 샘표의 지배구조입니다. 대주주 박지선 씨는 자회사의 샘표를 통하여 자회사 샘표식품, 샘표 ISP, 양포식품, 조치원식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샘표의 사업 부분은 자체 사업 없이 지주사업 100%로
지분법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분법 수익,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브랜드 수익. 둘째, 사업 지주회사는 독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의 주식도 소유하며 사업 수익이 주 수입원이지만 배당금, 임대료, 상표권으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주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장,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M&A 및 IPO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기도 합니다. NAV 할인율을 낮게 적용받는데 비상장 자회사 중에 알토란 같이 실적이 좋은 회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두산, 하나 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나의 지배구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하나생명 등의 상장회사와 하나건설, 하나테크엠 등의 비상장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나의 자체 산업인 방산, 기계 등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예상으로 앞으로 고성장이 전망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사업지주회사입니다. 사업지주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골라서 공부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업지주회사 중 투자지주회사 형태도 존재합니다. 미국에 있는 알파벳, MS 등이 대표적인 투자지주회사입니다. 투자지주회사는 투자를 통해 신사업 진출 및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자회사로부터 배당금과 투자자산의 매각 수익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자회사의 성장성이 높을 경우 주력 자회사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SK가 대표적인 투자지주회사입니다. 오른쪽은 SK의 지배구조입니다. 최태원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SK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C 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중간 지주회사로 또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합니다. 여기까지 지주회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업도 너무 길면 따라오기 힘드니까 지주사 저평가 원인과 과거 사례 분석은 2부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